선발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두고 공정성 자체에 집착을 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 능력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모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가장 공정의 유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잠재력을 기를 수도 없고, 또 학교 다니면서 충분하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춘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에 관해서 그 책의 중요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5번의 그 짧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시험 능력주의를 쓰게 된그 동기는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교육계의 잘못된 교육열의 폐해가 너무나 크고, 그게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때문에 쓰게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함과 동시에 또 제가 이제 좋은 세상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사회 운동을 이제 전개하려고 하고, 그 취지에서 이런 그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입학 시험 혹은 입사 시험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이 가장 공정에 말하자면은 유일한 잣대인가, 그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거의 뭐 배타적인 혹은 그 기준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시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누구나 한국 사람에서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고, 많은 시험을 거쳐서 또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입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평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시험은 어쨌든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조선시대에도 과거 시험 같은 경우가 있었고요. 일제시대 때 이후에도 인류 2류 뭐 이런 식의 학교의 랭킹 서열 매기기, 그 다음에 그 45년 이후에도 지금 최근까지 대학 서열화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과거 시험 이후에 이런 그 시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은 매우 오래된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에 어쨌든 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른바 능력주의가 일종의 신화화 되어 가지고 이 능력주의대로 이 사회를 움직이고, 시험을 거친 평가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잣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최근 한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 신지식인 이런 거를 제창을 하면서 이 그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그래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가 능력주의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 한 20년 정도가 되었고요. 이런 그 능력주의와 시험을 연결해서, 시험이 가장 사람의 그 말하자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고 공정한 잣대이고 배타적인 잣대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그 더 강해진 것이 최근 한 5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후부터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 최순실 씨 딸 정유라가
이대에 이제 이 편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당시 학생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그것이 촛불 시위의 중요한 동력이 된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비정규직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때 당시에 인천국제공항에 시험을 거쳐서 합격했던 정규직 청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특히 공사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노력을 했고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발을 했고 그 공사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정교조 같은 데서도 이런 그 능력주의대로 해야지 왜 이런 능력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사람을 뽑느냐라고 하는 반발을 했고 또 뭐 서울에 있는 소위 명문대학의 학생들이 분교 학생들과 자신들을 같은 졸업생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대자보를 붙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자면은 나타나면서부터 이 청년들, 물론 뭐 기성세대라고 다르진 않지만 청년들에게서 이런 그 능력주의가 거의 신앙처럼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시험이 능력과 이 사람의 어떤 자질과 어떤 걸 평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잣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타나게 된 이 현상들이 이 더 이렇게 그 확산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바로 이제 국민의힘의 그 대표였던 이준석 씨가 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서 실력이 아닌 걸로 경륜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웃긴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치권에서도 이 공천을 할 때 시험으로 사람을 선발하자 해가 실제로 시험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인 자격 시험을 도입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에서 저는 이 능력주의가 굉장히 극단화된 그런 모습들을 시험 능력주의가 극단화된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능력주의가 결국 이런 신화로 자리 잡게 된 한국에서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대체로 이제 사지선다형 시험, 이른바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거쳐서 성적을 소수점 단위까지로 엄격하게 성적을 내서 서열을 매겨서 그 서열에 따라서 대학 입학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게 되는 이런 현상, 이것이 한국에서의 시험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한국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소수의 제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그 선발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을 탈락시키는 시험이고, 이 탈락시키는 시험은 사람들에게 그 시험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점수가 소수점짜리까지 엄격하게 점수가 매겨져야 되고 서열이 매겨져야 됩니다. 사람들 랭킹이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서열이 매겨지는 시험이 한국의 시험입니다. 그래야만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국의 시험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락을 한 사람에게 승복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험 출제자의 주관이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객관식 시험이라야만 된다. 그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이라야만 떨어진 사람들이 승복하게 된다. 즉 이 승복하게 되는 이유는 이 시험을 거치지 않는 것, 아까 인천국제공항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합격한 사람과 떨어진 사람들이 그 절차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험이 아닌 방식의 선발이 부당하기 때문에, 즉 그것이 사람들에게 별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의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험을 거치지 않는 것이 부당한 점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불려지는 온갖 이제 부모의 어떤 영향력 혹은 세습된 지위, 편법, 뒷구멍으로 학생들을 뽑는 과거의 이런 대학 입학의 여러 가지의 잘못된 관행들, 그 다음에 입사 시험에서 무슨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거기에 밀어넣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물이 난 것이죠. 이런 것이 너무나 부당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불신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이 불신이 결국은 시험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사람을 승복하게 만드는 이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게 과연 그 선발한 사람이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인가?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입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시험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잣대인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사람을 선발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탈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 시험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쏟고 각종 이 사교육, 그 다음에 일타 강사, 학원 이런 이제 문제가 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이 한국 사회에서의 불신이 가져온 시험에 대한 맹신 혹은 객관식 시험에 대한 맹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제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외국에는 시험이 없느냐? 아니 외국에는 입학 시험이 없느냐? 사람을 그러면 여러 제한된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경쟁을 할 때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시험 외에 다른 절차나 다른 방법이나 혹은 이런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병목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병목인데,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사회에서 이 병목이 과부하되고 있는 상황이 곧 이 시험주의나 혹은 시험 능력주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병목사회라는 책을 쓴 저자는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전사사회의 특징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전사사회는 태평양 쪽에 있는 약간 원시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서 16세에 전사가 되는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경합에서 통과하면은 평생토록 어느 정도의 지위와 권력과 이런 것이 보장이 되는데, 이 전사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패자 부활이 없는 이런 사회에서의 이 전사 경합을 병목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 시험에 이런 그 전사 사회에서 병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좋은 지위나 좋은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어느 사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진출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없을 경우 이런 그 병목의 과부하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병목 사회 그 모델을 한국의 이 시험 능력주의에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학 입학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보람을 찾거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거나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징들, 그런 것이 이런 시험 능력주의를 강화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의 병목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법이고요. 어느 정도는 근대 사회에서는 다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습에 대한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습,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편법, 부모 찬스, 혹은 어떤 여러 가지의 말하자면은 정치적인 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지 않고
이 능력대로, 즉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하는 이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근대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이 능력주의라는 책을 쓴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영국의 사회학자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사회에서의 모든 근대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특징이다. 왜냐하면은 세습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세습주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게 근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교육의 평등이나 그 다음에 어떤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거나 하는 것은 다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근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 성과이고 성취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는 바로 이 세습주의에 반대하는 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런 근대 성취고 문명의 어쨌든 그 좋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바로 이제 재능인데요. 그 다음에 노력인데요. 이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사람의 지위를 어떤 적임자를 선발하고 거기에다 배치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승진을 하고 뭐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근대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성취인 능력주의가 실제로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냐? 모든 사람을 능력에 따라서 선발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나 그런 국가나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재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이 물려받은 재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지적인 재능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예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텐데, 이것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런 능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부당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능력주의대로 되는 사회는 어쩌면 세습주의보다도 더 말하자면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사람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그 마이클 영뿐만 아니라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도 능력주의 폭정이라는 책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서 결국 능력주의대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거나 탈락한 사람들을 패배감을 갖게 만들고, 자기에게 그런 능력주의 신화가 내면화되게 되면은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이클 샌델도 이야기를 하면서 능력주의 폭정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결국은 이제 이런 능력주의 자체도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 능력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치르는 결정적 병목인 이 경합에서 사람들은 뭐 그 나이에 예를 들면 자기의 어쨌든 자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의 어쨌든 가정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학습이나 다른 이런 취미나 동기를 충분히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그 사지선다형 지적인 재능을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이 시험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잣대로 평가를 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잠재력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사회로 오히려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신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짐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시험 외에 사람을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모든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가장 공정의 유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학 시험이 있는 나라는 지금 뭐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정도인데 대학에 그 외에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런 식의 그 말하자면 사람들을 줄 세우는 시험, 모든 것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점수화시키는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이런 그 경쟁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쟁은 있지만 어떤 대학이나 혹은 어떤 회사나 거기에 제일 필요한 사람은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념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성적이 최우수인 자가 그 일을 하기에 최적임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제 학생 선발에서 이런 우리 식으로 수능 시험, 그다음에 내신 성적 같은 엄격한 이 점수화에서 등급화를 통해서 사람을 뽑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학들도 아이비리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입학 시험을 치지 않고요. 이제 물론 고등학교 성적 같은 거는 보겠죠. 그런 거 입학 자격 시험도 물론 있고요. 일정한 정도의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은 맞지만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엄격한 서열 점수를 매겨서 이 1점 차이로 사람을 탈락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선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학습의 과정과 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학에서 갖도록 하고 그런 기회를 발굴하고 그 사람을 더 그렇게 장래를 위해서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제 그 미국의 주립대학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3개 주립대학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험 선발도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우선 2년제의 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편입으로 거의 한 반수를 뽑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첫 번째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선발을 합니다. 즉, 이 대학의 선발의 기준 자체가 공정성보다는 잠재력을 보려고 하는 측면. 그 다음에 공립대학이나 이 공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사회적인 기회를 열어놓고 형평성을 중시하는 즉 잠재력은 있지만 부모가 굉장히 가난하거나 혹은 뭐 흑인이거나 소수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정의, 형평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그 점수화시킨 그 공정성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선발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의대생을 선발을 할 때 한 2배수 정도를 우선 이제 성적에서 기본 뽑은 다음에 추첨에 의해서 학생을 뽑습니다. 추첨해서 뽑으면 성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의사가 되는 데는 성적 1점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로서의 자질, 기본적인 그 환자들을 아껴줄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의 이런 엄격한 서열에서 뽑지를 않고 또 숫자를 더 많이 뽑은 다음에 졸업 과정에서 통제를 해서 학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식의 이런 그 시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선발에 과도한 비중을 두어두고 공정성 자체에 집착을 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사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 그 조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혹은 대학에서 앞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선발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과도한 불신이나 혹은 편법이나 이런 것이 시험에 대한 집착을 가져온 정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잠재력을 기를 수도 없고, 또 학교 다니면서 충분하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재적소에, 뭐 전문직이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선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시험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주의 자체도, 시험주의는 제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주의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외국의 학자들 마이클 영이라든지 마이클 샌델 같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지적을 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비중을 갖는다.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노력과 재능의 결합이지만, 노력과 재능을 발휘하는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부모의 말하자면 가정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환경에 좌우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마치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적만이 그 사람의 유일한 능력이다라고 보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즉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불평등이죠. 능력 기회, 발휘할 기회를 제한되어 있는 이런 조건들을 무시하고 그 결과만 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근대 사회가 능력주의 사회이고, 능력주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능력주의가 분명히 가장 중요한 잣대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잣대로 만약 이것을 평가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회가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불평등, 더 심각한 기회 제한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할 이야기는 바로 이제 교육 문제로 다시 가게 되는데요. 결국 한국에서 이런 심각한 교육열과 어떤 교육병 혹은 학력병이라고 불려진 현상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